그래서 이 작품이 그 죽음에 대한 굉장한 시적 반응이었다고 생각을 한다고 치면은 그런 유수한 작품이 또 하나 생각나는 게 형도 잘 아시겠지만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이 사람이 이제 퍼펙트 러브라는 작업이 있는데 시계 두 개가 있잖아. 그 시계 두 개가 있는데 자기 애인 로스라는 애인에 관련된 건데 에이즈로 걸려서 죽어가는데 이제 시간 하나는 같은 시간인데 점점 좀 늦어져서 시간이 엉키게 되는 거. 그게 얘기하는 거는 시간은 우리가 다 각자 다르게 살지만 같은 시간을 위해서 각자 다른 시간을 공명해가지고 같이 느낀다라는 거 있지. 그게 사랑이라는 게 이제 그 사람의 주제인 것 같아. 그게 그렇게 말했지만 그거는 시간과 사랑과 공감 세 가지 주제였다고. 그래서 그다지 나는 그게 정말로 서구 미술사에서 나오는 걸작인가 현대미술사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평가를 받아. 하물며 그런데 이거는 진짜 문화사 그 다음에 어떤 정보에 대한 것 죽음에 관련된 거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어떤 사유의 체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지털리티, 모더니티, 그 다음에 보면은 아까 말했던 그 노동의 그런 어떤 우찌메탈 그런 이야기들까지 그런 게 다 겹쳐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얘기했던 거야. 진심이야, 정말. 이 조각을 이제 세 가지를 했는데 원래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 앞에 있는 게 이제 밀러의 비너스, 그 다음에 그 피에타를 했어. 근데 피에타는 뭐 지금까지 보니까 한 세 종류의 피에타를 했던 것 같아. 뭐 베니스 비엔날레 나갔던 피에타도 있고, 근데 이번 거는 조금 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요새 막 그 성스러움 같은 거 있잖아. 그 피에타가 주는. 근데 그걸 이렇게 블루 스크린으로 덮음으로 해서 어떤 뭐라 그러나 그런 건 다 없어지고 또 뭐 어떤 인간이 갖는 어떤 아이덴티티나 인간성 뭐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것 같고 최근 들어 보면은 이제 막 뭐든지 자본에 의해서 이제 자본이 모든 걸 덮어버리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불안함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보면 텍스트 보면은 이 조각으로 텍스트를 나름 텍스트가 의미가 있는데 이 그 블루 스크린에 썼던 그 텍스트를 그대로 썼어. 포맷은 같이 갔지만 문법 형식은 가져왔지만 단어만 바꾼 거지. 단어는 이제 내용이 좀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처음에 이제 원래는 그 뭐 너의 컴퓨터에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서 네 컴퓨터를 셧다운 시킨다 이렇게 처음에 뜨거든. 근데 그걸 조금 바꿨지. 그래서 그 아트 유니버스의 그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서 피지컬 아트를 셧다운 시킨다. 로 바꿨어. 근데 이맘때쯤 또 뭐 NFT니 뭐니 해서 뭐 새로운 어떤 것들이 많이 나왔지. 물론 뭐 개념 자체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 좋은데 이제 아무래도 그 예술계에서 자생적으로 된 어떤 방식이 아니라 경제하는 친구들이 만든 코인 증권하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만든 거니까 돈 벌려고 만든 거니까 안 되는 거야. 나는 안 될 줄 알았어 이거.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좋아. 개념 자체 좋은데 근데 그것도 여전히 이제 어떤 기존에 있던 것과 이렇게 상대적 개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나는 분명히 이제 그 다른 수요의 개념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라디오가 나오고 TV가 나오고 인터넷이 있다고 이 상위 개념이지만 하위 개념이 없어지진 않거든.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세계의 예술계는 당연히 존재하고 계속 가겠는데 또 다른 이제 이쪽에서 하지 못하는 서브적 역할을 분명히 한다고 봐. 뭐 인보이스에 관련된 역할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제품의 그 계속 출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고. 그래서 개념 자체는 훌륭하지만 아직까지 익숙하진 익어 있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비디오나 디지털라이징 된 작품들은 오히려 그쪽으로 파는 게 더 맞긴 맞아,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면 일단 그런 생각을 해. 여기 보면은 그리고 맨 밑에는 이제 AI하고 이제 샤먼에 대한 얘기를 좀 썼는데 그게 참 재밌는데. 이게 여태 안 하다가 이제 평면을 좀 해봤어 이번에. 평면을 첫 번째 한 이유는 텍스트가 안 읽혀. 이 조각 위에 써 있다 보니까 이 굴곡 때문에 잘 안 읽혀서 눈에 안 들어와서 아 뭔가 보조적인 역할로서 이제 평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먼저 평면을 텍스트 작업부터 했어. 먼저 해서 좀 잘 읽히게. 그러다가 생각한 게 이제 우리 옛날 동영화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이쪽에 텍스트 시도 있고, 그러니까 텍스트 그 동양화 갖는 어떤 그 재발이라고 하는 거. 그냥 흔히들 이제 물성과만 관련돼서 이제 동양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 뭐 기운 생동이니 어쩌니 하여튼 먹이 뭐니 이런 재료학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한진이 뭐니 이런 게 많은데 나는 좀 다르게 봤고, 왜냐면 그 요소로 봤어. 요소 그 구조적 요소. 텍스트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림, 심볼이겠지. 심볼 그 다음에 낙관. 이거는 뭐 일종의 인보이스 같은 거겠지. 그 세 가지를 봤어.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보편적 예술에 존재하긴 해.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좀 다르지. 그러니까 사고에서는 인보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작품이 그 작가가 처음에 뒤에 사인이 있고 그 다음에 컬렉터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리세일링 됐을 때 그 다음 컬렉터가 붙고 뭐 이런 식으로 붙는단 말이야. 근데 동양화에서는 좀 조금은 다르지. 그러니까 그냥 화면 앞에다가 들이대. 화면 앞에 이제 예를 들면 내 작품인데 이진명이 거기다 서문을 쓰는 거야. 잠까지 갔습니다. 뭐 이렇게 쓰고 낙관을 빵 찍어. 근데 그 자체가 되게 어찌 보면 놀라운 거야. 왜냐하면 예술가가 자기의 화면을 할애한다는 것. 평론가에게. 아니면 주변의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엄청난 신임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뭐 장승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이제 보통 이제 주면은 이제 그 밑에 쫄따구들부터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고창까지 올라가면서 근데 장승업이 쫄따구인데 이제 뭐 어찌 보면 황금빌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다 지그를 막 하잖아. 그럼 이제 위에 고참들이 이제 뭐라고 하고 그러긴 하는데, 근데 하여간 어떤 그 화면을 할애한다라는 것 자체는 되게 뭔가 좀 언제나 좀 해석을 더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 서로의 신뢰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거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일종의 낙관이라는 것이 이제 인보이스인데 작가의 인보이스도 있지만 평론가의 인보이스도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최근 들어 이제 그 QR코드 그 캐다록에 그걸 많이 활용을 했는데 QR코드를 앞에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직 그리지는 못했어. 근데 이제 QR코드를 하게 되면 되게 재미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림을 보면서 보통은 이제 텍스트 옆에다 하기는 해. 할 수가 있어. 예를 들면 뭐 작품 타이틀이랑 뭐 이런 것도 옆에 하기도 하는데 그냥 나는 그림에다 해버릴까 생각 중이야. 평면에다. 그건 뭐냐면 이제 이 작품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든지 또는 에스키스라든지 또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평면이 갖고 있는 어찌 보면 단순한 또 부분을 더 이렇게 레퍼런스를 단단히 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이미 인보이스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그냥 그래서 그 세 가지 요소, 텍스트하고 그림하고 그 낙관의 역할을 이제 그거를 바꿔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지는 그 상황은 어찌되었건 뭔가 이렇게 덮어가잖아. 플러스 개념이잖아. 올라가잖아. 그리고 붓질이라는 감성이 계속 남아있고. 근데 그게 나한테는 힘들어. 그러니까
왜 힘드냐면 흔해서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해왔고 또 그 자체가 내가 원하는 내용을 표현하기가 적절하지가 않아. 나는 되게 플랫한 걸 원했고 감성도 되게 플랫하고 그래서 이번에 나타나는 형상들은 사실은 다 그냥 투명이야 투명. 투명을 무광인데 무광에다 형상만 투명으로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지으면서 내가 저걸로 했어. 그 콘크리트에 물이 자꾸 스며드니까 방수액을 한번 뿌린 적이 있어. 그러다가 생각을 했는데 이 방수액으로 뭔가 텍스트를 쓰든지 그림을 그리면 보통 때는 안 보여 이게. 근데 이제 비가 오면 그림이 확 드러나는 거야. 응? 그 방수액 바른 부분은 습기가 안 들어가니까. 물론 5년에 한 번씩 다시 해줘야 되는데 그 자체가 되게 재밌다고 그래서 이제 장난삼아 했었어. 그러다가 이번 회화에 한번 적용시켜보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번 했는데 그냥 몇 번의 실험을 거쳤는데 이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평면 작업에서 텍스트 작업은 이것도 한 20년, 30년 전에도 했지 옛날에. 뭐 독일에서부터 했던 작업인데 많이 하진 않았어. 근데 이제 최근 들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얘가 좋을지 모르겠어. 정치적인 상황이 지금 좀 골 때리잖아. 예를 들면 뭐 저스티스 뭐 이러면 어느 날은 뿌옇고 어느 날은 명쾌해. 예를 들면 그 윤석열이 예를 들면 뭐 계엄을 했어. 그날은 진짜 그냥 블로어가 너무 먹어서 안 보여 텍스트가. 그 정도로 저스티스라는 정체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드디어 탄핵이 이제 딱 되고 나서 그날은 저스티스가 포커스가 잘 맞으면서 잘 보여.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을 가지고 뭐 아이디어는 계속 갖고 있어.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단어라는 개념이 어떤 텍스트가 그 시대에 따라 시간에 따라 또는 그 역사적 사건의 위치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야. 이 포커스가. 맞아. 예를 들면 뿌예. 어느 날은 뿌옇고 뭐 예를 들면 뭐 쉽게 얘기하면 미래. 그러면 이제 퓨처. 어느 날은 뿌예. 안 보이고 어느 날은 조금 더 명확해지고. 그래서 이거 그냥 이 텍스트 이 약속 개념이잖아. 개념적 범주에 대한 약속인데 이걸 다르게 시각화시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 그리고 물론 지금은 테스트 중이야. 근데 이제 한 25년, 30년 전에 독일에서 사실은 이제 뭐 Deine Stellung ist verstört,라고 너의 위치는 흔들리고 있다라고 썼는데 뭐 그때 단어도 하나 틀렸다고 그러더라고 독일 친구들이. 근데 하여간 그 문자를 되게 옵틱하게 썼었어. 보면 사실 토 나올 정도로 흔들려 보여. 되게 흔들려 보여. 그래서 너의 위치는 흔들리고 있다. 근데 이제 그 위치가 이제 포지션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어떤 그 서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 그런 걸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그 작업도 25년, 30년 전이지 유학할 때니까 그때하고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블록 개념이랑 같이 엮어서 텍스트 작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서구 사상은 불변을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동양 사상은 변화를 다루잖아요. 변화가 더 진실이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형이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해 주셨던 저스티스가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 상황 그게 어떻게 보면 거기 안에 진리가 담겨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말이라는 게 그 자체로 어떤 뭐 생각이나 진리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말 자체가 존재인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 작품을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마지막에 이제 답이 이제 형이 하고 싶겠다라는 지향하겠다라는 두 가지가 압축되는 것 같은데 하나는 AI와
하나는 샤먼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 우리가 결국 미래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샤먼이 나온 건데 우리가 3일 후를 예상 못한대요, 인간은. 그쵸? 석 달은 더 이상 못하고 3년은 아예 못하고, 그래서 3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AI는 그 예측을 해주는데 AI 예측력이 맞기는 하죠. 훨씬 샤먼보다 정확할 수도 있고, 그런데 위로 차원에서 어떤 게 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는 오래 갈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나왔던 게 저는 굉장히 신기한 게, 그 주역이라는 사유가 있는데 양, 이진법으로 돼 있잖아요. 양양양양양양 6개 나오면은 하늘이고 양 그러면은 산이고 감개니까 이런 게 이게 나왔는데 요거를 라이프니츠가 보고 감동받아서 이진법이 있구나 해가지고 이진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서양 사람들은 컴퓨터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AI가 됐고 21세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샤먼하고 주역하고 AI로 일주일 후에 비올 확률을 치면 거의 확률이 비슷하대. 그게 너무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뭔진 모르겠지만 그냥 느낌으로 그냥 알아서 이 두 개는 영원할 것 같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어떤 미래의 방향성으로 제시해서 이렇게 답을 딱 깐 이런 걸 봐도 참 나는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